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 해결사 손해생사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CIN2가 확인되어 원추 절제술을 시행받고 중등도의 자궁경부 이형성 N871로 진단받았지만 질병수술비만 지급됨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여 제자리암으로 인정받고 유사암 진단비 및 수술비를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암검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A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CIN2가 확인되어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실시한 조직검사에서는 HSIL, CIN2, 마더레이트 디스플라지아로 보고되었었는데 수술 이후에는 크로닉 서브사이티스, 즉 만성 자궁경부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A에게 중등도 자궁경부 이형성 CIN2 질병분류 N87.1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A는 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A는 네이버 카페에서 자신과 같이 자궁경부 이형성으로 진단받고도 손해사생사의 도움으로 제자리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게시자에게 댓글로 손해사생사의 정보를 받아서 라온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질병분류 N871도 제자리암 청구가 가능한지, 진단서를 D코드로 변경해야만 하는지, 수술 이후 조직검사 결과는 만성 자궁경부염으로 확인되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라온손사는 A에게 진단서와 수술 전후의 조직검사 결과지, 보험증권 등을 요청하였고 A는 카톡으로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A가 수술 전에 실시한 펀치 생검에서 조직검사 결과는 HSIL, CIN2, 마더레이트 디스플라지아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은 분류 방법에 따라 마일드, 마더레이트, 시비어 디스플라지아로 구분하기도 하고 CIN1, CIN2, CIN3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펀치 생검에서 CIN1으로 확인되면 아직 자연적 치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 대신에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 CIN2 이상으로 확인되면 냉동요법, 레이저요법, LEEP 등의 박리술을 통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보험약관에서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에 따르면 조직검사 결과가 CIN1으로 보고되면 경도의 자궁경부 이형성 87.0으로 분류하고 CIN2로 보고되면 중등도 자궁경부 이형성 87.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IN3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증 자궁경부 이형성 N87.2로 분류되지만 예외적으로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N3의 경우에는 대부분 D06으로 진단서가 발행되는데 비록 소수이지만 N872로 진단서가 발행되어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2014년경 WHO는 자궁경부 상피세포의 분류 기준으로 SIL 분류를 새롭게 제시하였고 이러한 분류 기준은 제7차 개정 KCD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SIL 분류에 따르면 고등급 상핀의 종양 HSIL을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CIN2와 CIN3가 HSIL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신생물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자궁경부의 이형성 진행 단계 CIN2는 여전히 질병분류 N871로 분류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변경된 WHO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CIN2도 제자리암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온손사는 A의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가 CIN2로 보고됨에 따라 담당 의사가 중등도 자궁경부 이형성 N87.1로 진단서를 발행하였지만 제7차 개정
KCD에 반영된 SIL 분류법에 의하면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D06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만성 자궁경부염으로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에 시행한 펀치 점검에서 CIN2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임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행 KCD를 근거로 N871 코드로 진단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라온 선사가 직접 면담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진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도 의사들은 산부인과 학회의 지침 등을 이유로 D코드로 기재된 진단서를 좀처럼 변경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D코드 진단서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보상 담당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온 선사는 비록 진단서가 현행 KCD에 따라 N코드로 발행되었지만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D코드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첨부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담당자는 CIN2로 보고된 조직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8차 KCD를 기준으로 하면 N871로 발행된 진단서가 적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라온 선사는 병리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의료기관을 지정한 후 의료자문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고 보상 담당자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대학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 회신된 의료자문 결과에서 CIN2는 제7차 개선부터 제자리암으로 분류된다는 병리의사의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보상 담당자는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A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에서 여성 생殖기관의 비염증성 장애의 하나로 분류되는 N871로 진단받았지만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D06으로 진단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제자리암으로 인정받고 유사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라온 손해사정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와 같이 중등도 자궁경부 이형성 N871로 진단받고 제자리암 진단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보험 분쟁 해결의 기본입니다. 라온 손해사정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